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독일의 한 병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세 번째 수술, 세 번째 실패. 심장은 멈췄고 모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작동을 시작한 낯선 로봇 한 대. 그 팔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 3시간 후 불가능이 깨어졌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독일 의료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유럽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오늘 그 믿을 수 없는 3시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프란츠 요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수술을 해왔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손끝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새벽 응급실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심근 전층 괴사, 혈류 차단, 3차 시도 실패라는 붉은 표시가 붙어 있었죠. 환자는 이미 3번의 수술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가족들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심장 박동기는 간헐적으로 울렸지만 의학적으로는 종말이라는 단어 외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요한 박사,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료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무거운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야죠. 누군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말에 간호사 한 명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았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싸움이라는 걸요. 그때였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돌리자 젊은 아시아인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흑발, 단정한 셔츠, 그리고 조금은 낯선 억양의 영어.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의료기기 엔지니어 한도윤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술실 옆 연구실의 문을 열며 안을 가리켰습니다. 안에는 낯선 형태의 의료 로봇이 있었습니다. 4개의 팔이 달린 기계, 그 끝엔 사람의 손가락처럼 섬세한 조인트가 반짝이고 있었죠. 이 장비를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심근 봉합 정밀도는 0.02mm 단위입니다.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의 실험을 할 때가 아니에요. 도윤은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젊은 기술자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는 도구는 결국 사람의 진심으로 완성됩니다.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기계를 다뤘고 첨단 장비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기술의 중심에 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한국산 로봇이라니 위험합니다. 인증도 검증도 없어요. 실패하면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 그리고 진심으로 완성된다는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다시 수술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당신 혹시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안 하는 거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의학의 세계에서 저는 언제부턴가 데이터와 통계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 모든 수치를 넘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이사회에 단 한 줄을 남겼습니다. 환자의 동의하에 신형 한국 의료 로봇 장비를 사용한 수술을 허가한다. 결제 도장은 밤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위험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인류 최초로 한국 기술이 주도하는 심근보건 수술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그리고 세계의 의료 지형을 바꾸게 될 줄은요. 수술은 새벽 1시 47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창밖의 어둠은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조명 아래 환자의 심장은 거의 멈춰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엔 길게 이어진 평선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45%, 맥박 미세.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도라는 걸요. 로봇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팔 4개가 동시에 회전하며 정밀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그 팔 끝에는 마치 살아있는 손가락처럼 미세하게 움직이는 관절이 달려 있었죠. 조정석에 앉은 도윤은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화면 속 수술 부위는 그가 직접 손으로 조작하듯 섬세하게 따라 움직였습니다. 봉합 깊이 0.02mm. 압력 유지하세요. 그의 지시가 독일어로 바뀌며 통역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손끝을 지켜봤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눈을 한 번도 감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무자비하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리고 3번째 시간이 다가올 무렵 심전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불가능했나.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모니터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 데이터를 새로 입력합니다. 그는 손끝으로 수술 로봇의 센서 값을 수정했습니다. 정확히 0.01mm. 그 조정 하나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삐삐삐. 모니터에서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수평이던 선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순간 파동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맥박 회복, 혈류 재개.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믿지 못한 듯 모니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 손도 모르게 떨어지던 메스가 수술대에 짤깍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됐습니다. 이젠 그가 살아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한마디가 수술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기도하듯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니군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단지 기술자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의사를 돕고 의사가 사람을 살리죠. 우린 함께 기적을 만든 겁니다. 그날 새벽 하이델베르크 병원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뜨거운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의학의 한계가 깨졌다는 흥분보다 사람의 진심이 만든 기적 앞에 모두가 겸손해졌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도윤은 장비를 닦으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물티슈를 접었습니다. 도윤 씨, 기분이 어떤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뛴 걸 보았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날의 새벽은 긴 겨울 끝의 첫 새벽처럼 따뜻했습니다. 병원 창문 사이로 서서히 햇살이 스며들었고 수술실 바닥엔 땀방울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우리는 하나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날 이후 그 문장은 하이델베르크 병원의 새로운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기술보다 위대한 건 마음이다. 도윤은 그렇게 단 한 번의 수술로 세계의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전례 없는 열기로 들끓었습니다. 평소 차가운 독일 의료진들조차 복도에서 서로를 끌어안았고 수술팀이 이동하는 길목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병원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홍보실로 전화를 걸어온 첫 언론사는 ARD였습니다. 그 환자가 정말 한국 로봇으로 수술받은 게 사실입니까? 그 질문을 시작으로 BBC, DW, CNN까지 연달아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기사 제목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독일의 생명을 살렸다. 하이델베르크 병원 3시간의 기적으로 유럽 의료계를 뒤흔들다. 이틀 만에 해시태그 KMEDICAL, 해시태그 KOREANROBOT, 해시태그가 유럽 SNS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영국에서는 기술이 아닌 인간성의 승리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됐고, 프랑스 르몽드지는 한국이 의료윤리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CNN은 한국 기술을 21세기의 청진기라고 불렀습니다.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는 어디 있습니까? 인터뷰 가능합니까? 하지만 그는 그날도 로봇의 센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 밑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언론이 뭐라 하든 장비는 완벽해야 합니다. 이 로봇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니까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는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제 나라의 이름이죠.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병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한도윤 엔지니어, 이 성공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한계를 조금 넓혀주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국 기술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적던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몇 초의 정적 후 천천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는 기계의 정밀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심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병원 복도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로봇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고 의사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며칠 후 독일 의사협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의료의 효율성을 높였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의료의 인간성을 되살렸다는 점이다. 유럽 각국 병원에서 한국 의료 로봇 도입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병원장 이메일엔 협력 요청서가 수백 통씩 쌓였고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해 장비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유럽 14개 병원에서 한국 기술이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복합 심근 수술의 성공률이 17%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과 독일 두 나라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낮췄고 대신 기술을 존중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이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은 사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의 말은 언론보다 강했습니다. SNS에는 K기술은 사람을 닮았다는 댓글이 수만 개 달렸고 독일 시민들은 병원 앞에서 작은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고마워요, 인간성.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도윤의 말이 새겨졌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사람을 생각하라. 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을 단순한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기술로 증명한 나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하이델베르크의 하늘엔 오랜만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그 별빛 하나하나가 그의 진심이 만든 작은 빛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병원은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언론의 열기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이상할 만큼의 평화로움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처음에 도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독일 의학을 뛰어넘는다고. 그때 저는 그런 말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정확도와 데이터를 신봉해온 의사였습니다. 숫자와 통계로 생사의 경계를 판단했고 기술은 인간의 손을 보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술실에서 도윤이 보여준 모습은 그 모든 전제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끝엔 인간의 온기가 있었고 기계조차 그의 진심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향해 당신은 의사가 아니군요라고 말했던 제 한마디가 지금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 회의실에서 내부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의료진이 모여 있었고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의료 로봇 기술 도입 검토. 평소라면 격렬한 논쟁이 오갔을 자리였지만 그날만큼은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효율성 97%, 성공률 100%.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뜬 수치가 조용히 회의실을 돌았습니다. 그중 한 교수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도 훌륭하지만 도윤 씨는 왜 상을 거절했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대답을 대신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수치보다 더 큰 울림을 줬기 때문이죠. 누군가 눈시울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라 철학자네요. 그날 이후 병원 복도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전보다 부드러워졌고 간호사들은 병실 문을 열 때 한 번 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복도 벽에 문장을 붙였습니다. 기술보다 위대한 건 진심이다. 처음엔 누가 쓴 문장인지 몰랐지만 며칠 뒤 병원 청소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그거요. 그 한국 청년이 적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하루는 도윤이 병원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게 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늘 안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당신의 말 한마디가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 박사, 의학은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일이지만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둘이 만나야 진짜 치유가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제 오랜 신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기계와 인간은 별개라 믿었지만 그의 철학은 그 경계를 허물어버렸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면 그 자체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젊은 한국 청년이 보여준 것이죠. 며칠 후 그가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열자 그는 마지막 정리 중이었습니다. 돌아가서 뭘 할 생각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나은 로봇을 만들 겁니다. 그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기계가 되도록요.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엔 수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 하나하나가 인간에 대한 헌신의 흔적 같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의사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과찬이에요. 저는 여전히 기술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어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 기술자에게 존경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술에 사람의 온도를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병원 뒷마당은 고요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었고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던 간호사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지나갔고 그 틈에 도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직 닦지 못한 의료 로봇의 센서 부품이 놓여 있었죠. 아직도 일을 합니까? 제가 다가가 묻자 그는 놀라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에요. 그래서 사람처럼 쉬면 안 됩니다. 그의 대답은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전 사실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16살이던 해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분노가 아닌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 대신 생체공학을 전공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기계, 그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 울어주는 로봇이 아니라 의사의 마음을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가에는 오래된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아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는 한 가지 원칙을 넣었어요. 환자를 객체로 인식하지 말 것. 로봇의 시선 센서는 항상 사람의 얼굴 방향으로 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생명을 다룰 때 무표정으로 바라보는 순간 인간성은 사라지니까요. 그의 말은 철학 같았고 동시에 고백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기술은 뭐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은 온도입니다. 온도요? 네. 차가운 기계라도 그걸 만든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면 결국 따뜻하게 작동합니다. 기술의 본질은 효율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천 번의 수술을 해왔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방법은 잊고 살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인간을 멀리하게 되는데 그 젊은 청년은 기술로 다시 사람을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바라본 도시의 불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 아래에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었죠. 도윤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도 이런 수술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가 기술이 부족해서 울지 않게 될 거예요. 그의 말은 다짐이자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기술은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을 복원하는 장치예요. 그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거네요.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면 기술은 제 역할을 한 거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그 바람 사이를 타고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마다 그가 말했던 문장을 떠올립니다. 기술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병원엔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이사회는 K-메더컬 컬래버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새 연구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 부서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기술로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처음엔 다들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남기고 간 데이터와 로봇 설계 도면을 검토한 순간 모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모든 코드 옆에 작은 주석을 달아두었습니다. 의사가 망설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반응 속도를 높일 것. 환자가 숨을 내쉴 때 로봇팔의 압력을 낮출 것. 그 한 줄 한 줄엔 통계가 아닌 사람의 호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기술 문서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독일 보건부는 한국기술기업과 공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료 로봇 공동 연구 및 임상 확대 프로그램. 이 프로젝트는 곧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체코, 폴란드까지. 그가 설계한 시스템이 하나둘씩 설치되었고 각 병원에는 똑같은 문구가 붙었습니다. 기술보다 위대한 건 진심이다. 의료 현장은 달라졌습니다. 로봇 수술이 늘어났지만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기계 뒤에 숨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환자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기계는 당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또 하나의 손이에요. 도윤의 이름은 어느새 한 사람을 넘어 하나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도윤 시스템. 그는 상을 거절했지만 유럽 의료계는 그의 이름으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의료와 기술의 경계를 허문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상. 그 상의 부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감을 설계하는 기술자에게. 병원 로비에는 그를 기리는 작은 사진이 걸렸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미소 짓는 그의 얼굴 아래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지 않는다. 단지 사람이 닿지 못한 곳에 닿을 뿐이다. 그 문장은 어느새 의료계를 넘어 산업과 교육, 정부기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독일 교육부는 의대 교재에 K-메더컬 사례를 수록했고 한국 정부는 도윤을 글로벌 인류기술 명예대사로 추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제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상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저는 문득 그 청년의 겸손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명예를 원하지 않았고 오직 한 가지를 바랐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손이 되길. 그의 꿈은 지금 현실이 되어 수많은 손끝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하이델베르크 병원에는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눈을 뜨자 그의 옆엔 한국산 로봇팔이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기계가 날 살렸다고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한 한국 청년의 진심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서 불이 꺼진 수술실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차가운 기계음이 아닌 누군가의 심장을 닮은 따뜻한 박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구한 게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구했다. 도윤이 독일을 떠나던 날 병원 로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의 비행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새벽부터 수많은 직원들이 그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은 작은 편지를 들고 있었고 인턴들은 DANK 2-윤이라 적힌 종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박수 속에서도 겸손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먼저 본 덕분이에요. 그 말은 그가 떠난 뒤에도 오래 병원 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 그는 저를 향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금속 배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독일 국기가 나란히 새겨진 원형 배지였습니다. 박사님,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오늘부터는 박사님이 이걸 대신 달아주세요. 이건 기술의 상징이 아니라 신뢰의 증표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는 사람을 위한 의학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신뢰가 기술을 완성한다는 걸요.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병원은 매년 6월 첫째 주를 도윤 기념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주에는 모든 의료진이 하루 동안 직접 환자와 식사를 함께하며 기술보다 마음을 주제로 짧은 글을 나눕니다.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독일 의사협회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행사명은 엠퍼시 인 매더선. 연단에 오르기 전 저는 도윤의 배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술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에요. 연단 위에서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진보시키려 애써왔지만 그 속에서 사람을 잊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 청년이 보여줬습니다. 진심이 있는 기술은 결코 차갑지 않다는 걸요.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연단 뒤 대형 화면에는 도윤의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막이 떴습니다. 기술보다 위대한 건 진심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웃음, 그의 손끝, 그리고 수술실에 울리던 그 첫 박동의 소리가 다시 제 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심장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한 의료기기 연구소에서 도윤의 제자들이 새로운 수술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봇의 이름은 하나, 한글로 함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듣던 중 저는 물었습니다. 이 로봇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들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손보다 느리지만 더 따뜻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 따뜻함이야말로 도윤이 세상에 남기고 간 유산이었으니까요.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의 하늘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그 진심이 한 청년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세계의 수술실마다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남았습니다. 그가 만든 기계는 여전히 환자의 곁을 지키고 그의 철학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시대라 불리는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한 가지뿐입니다. 기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지만 진심은 언제나 완전해야 한다는 것.